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파르르하는 눈떨림 증상, 여러분도 겪어보셨나요? 이 증상이 우리가 피로가 쌓였을 때나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떨림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과 눈떨림 증상이 어떻게 연관이 있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한의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사실 눈꺼풀 떨림도 어려운 병이고 역류성 식도염도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사실 한꺼번에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 눈꺼풀 떨림이라고 그러면 이 풍이고 안면마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은 이거는 분명히 신경성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신경성 질환인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좁은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눈꺼풀과 역류성 식도염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눈꺼풀은 비위와 연관된다.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눈꺼풀이 비위와 연관이 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눈꺼풀은 분명히 비위에 속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눈은 간에 속하죠. 간의 구멍이라고 그러죠. 근데 눈꺼풀은 아래 위가 비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눈두덩이가 두툼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눈꺼풀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는데 두툼한 사람은 대개 보면 밥맛도 좋고 뭐든지 잘 들고 욕심이 많아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꺼풀이 두툼한데 욕심이 많아? 무슨 욕심이 많을까요? 뭐든지 내 입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소화불량. 근데 내 욕심대로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들이 잘 와요. 눈꺼풀이 얇고 쑥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개 보면 입맛도 별로 없고 위장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눈이 그렇게 쑥 들어가지 않는데 큰 병을 앓고 나서 눈이 쑥 꺼져 들어가면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것은 심지어는 어느 부위에 가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위험한 병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눈꺼풀이 얇으면 쑥 들어간 사람은 위장이 무르녹은 거예요. 위장이 무르녹았다는 뜻은 뭐냐면 위장이 큰 병이 걸려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이 얇으면서 쑥 들어가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섭생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은 가볍게 들고 식후에는 반드시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고 식사도 내가 아쉬운 만큼만 들고 이런 생활의 법도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평소에 지켜야 돼요. 그래야 큰 병이 오는 것을 막아줘요. 사실 비위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비위가 사지팔다리를 주관하고 비위가 기욱을 주관하고 비위가 전신 관절을 주관하기 때문에 비위가 좋지 않다. 비위가 물을 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두툼한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무릎 관절 같은 데가 또 발목 관절이 잘 삐어요. 아기가 좀 환도가 시다는 사람 또 관절 질환들이 잘 와요. 관절이 붓는다. 그래서 눈꺼풀은 비위와 속하는 비위와 연관된다는 것이 아주 완전히 증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이 오늘의 주제인데 역류성 식도염은 그럼 한의학적으로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바로 조잡증이라는 게 있죠. 조잡증이라는 것은 신경성 소화불량인데요. 목에서부터 가슴 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부위가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겁니다. 또 담음 위안통이라고 그랬는데 위완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식도를 거쳐서 위장까지를 위완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 밑에 담음 다크서클이 있어요. 이러면 이것을 담음 위안통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이 위완 쪽으로 병이 오면은 담음 위완통인데 이것을 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심조, 여기 심장에 해당되죠. 조바심을 낸단 말이에요. 신경만 쓰면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심조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안 내려가는 듯 또는 아픈 듯 심장이 옥죄이는 듯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게 심조증인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하나입니다. 흉비증,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 그다음에 양기가 부족하면 펼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에 뭐가 걸린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사람 보면 한숨을 잘 쉬어요. 왜?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역류성 식도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요. 이렇게 병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병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구별해서 조잡에 의한 거냐, 담음 위안통에 의한 거냐, 심조증에 의한 거냐, 흉비에 의한 거냐, 양기 부족해서 오는 것이냐를 구별해서 치료해야 제대로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됩니다. 진통제까지 쓰는 거 쉽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요. 1년 약 먹었다, 2년 약 먹었다, 3년 약 먹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약만 끊으면 다시 그런다. 왜 그럴까요? 바로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아까 그 원인에 따른 처방이에요. 화담청화탕, 담화를 꺼주는 거죠. 담화를 꺼주는 거. 이거는 조잡증, 양명형들,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입술이 두툼하고 볼따기가 통통하고 가슴이 큰 사람들, 백골애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 대개 화담청화탕이 정증입니다. 잘 맞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가미진탕, 이거는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입술이 얇고 예민하고 신경만 조금만 쓰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둥거리고 가슴이 억제는 것 같은 이런 심조에는 향소평이산. 그 다음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전철 탈 때나 좁은 공간에 가면 가슴이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길경지각탕. 그 다음에 이기승양탕, 이거는 양기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의학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잘 치료되는데 특히 눈꺼풀이라는 것은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떨리는 것과 역류성 식도염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제대로만 치료해주면 바로 눈꺼풀 떨리는 현상이 동시에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 사례 부탁드립니다. 네. 41세 여성인데요. 6개월 전부터 눈꺼풀이 떨리는데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눈꺼풀 떨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면 마비가 오는 것 아닌가 이러고 걱정을 하고 상당히 당황을 하죠. 이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측 윗 눈꺼풀이 당기면서 눈도 작아지고 눈 주변을 이제 이럴 때 대개는 치료를 하지요. 눈 주변에다 뭐 침을 놓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됐던 겁니다. 대개는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면 낫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도 이것이 치료가 잘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내원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여성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이 여성한테 여러 가지 사정을 물어보니까 주변 환경을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0년 전서부터 역류성 식도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목이 답답하고 항상 무엇이 끼어 있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배가 고픈지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음식이 내려갈 때는 쓰리쓰리한 이러한 증상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병을 앓고 있으면 이것과 눈떨림이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맥을 보는데 특징적으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체질은 양명형 체질로서 볼이 통통하면서 눈딱부리가 두툼하고 배가 나오고 가슴이 큰 양명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명형들은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신경성 조잡에 의한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데 역시 담화에 의한 조잡증이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속이 비면 쓰리냐를 확인하고 음식이 내려갈 때 쓰린 증상이 있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래 고생하다 너무 괴로워 병원 가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10년간이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려 10년 동안이나 길게 약을 드셨는데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환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한 증상은 이 역류성 식도염과 눈꺼풀 떨리는 것 말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편하고 뿌듯하다.
입과 코가 마르고 뒷목이 뻣뻣하면서 감기 몸살처럼 몸이 편치가 않다. 항상 구내염도 잘 생기고 어깨 등 뒷목이 아프면서 새벽이 되면 명치가 쓰리쓰리하면서 아픈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팔다리가 너무 기운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식습관을 보니까 저녁을 너무 잘 먹고 많이 들고 요심껏 그리고 아침 점심은 대충 때운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위장의 병이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더라도 위장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손바닥에 땀이 나고 저녁을 과식하면서 새벽 빈속에 속이 쓰리는 이러한 증상이 있었으며 양명형이므로 다마에 의한 조잡증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 화담청화탕이라는 것을 투여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눈꺼풀 떨리는 현상을 동시에 치료할 목적이죠. 왜 그러냐면 눈꺼풀 주변은 바로 비위에 속하기 때문에 새벽에 속 쓰린 이 조잡증을 치료해주면 눈꺼풀 떨리는 것이 동시에 치료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화담청화탕을 한제 투여했더니 눈꺼풀 떨림이 매일 있었는데 3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모든 불편한 증상들이 차츰차츰 좋아져 갔습니다. 이 약을 같은 약으로 한제 더 복용 후에는 눈꺼풀이 전체가 처음에 불편한 게 열이었다면 3 정도까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약을 복용시켰는데 이 약을 복용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그래서 양약을 들던 것을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눈꺼풀 떨리는 것도 좋아졌고 속쓰림도 많이 좋아졌으며 온몸이 힘들고 답답하고 좋지 않았던 것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들고 10년 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이 약을 끊으니까 날아갈 것 같이 몸이 가벼워지고 너무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노인의 야간 빈뇨인데 거기다 위험천만 이렇게 붙였어요. 노인의 야간 빈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야간 빈뇨가 그만큼 중요하다. 밤에 소변을 좀 보면 봤지 그 노폐물 빠져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노인의 야간 빈뇨는 이만큼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고 정말 위험천만한 거구나. 반드시 빨리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노인의 야간 빈뇨를 임시로 소변만 좋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면 더욱 좋겠죠. 왜?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그때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액이 새 나가는 거고 야간에는 모든 진액이 충만되어야 되고
저장돼야 되고 이러한 건데 진액이 새 나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노인들은 진액이 고갈된 고목나무인데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운행되지도 않고 대변 소변이 영향을 끼쳐서 대변에 변비도 생기고 그러면 대변으로 독기가 안 빠져나가니까 여러 가지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위험천만 노인의 야간 빈뇨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노인의 야간 빈뇨는 한의사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을 더 참지 못하는 현상은 평소에도 소변이 말이 오면 급하고 참지를 못해서 자주 보는데 밤에 더욱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액을 크게 소모시켜 갑자기 큰 일이 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릇에 진액이 담겨야 되는데 또는 그릇에 진액이 충만돼야 되는데 이게 새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이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이것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치료하는 방법은 많아요. 한약을 쓰는 방법도 있고 양약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침 놓거나 뜸 뜨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나 나타나는 주변 증상이나 맥을 보아서 근본적으로 한방 치료를 받아서 한약을 쓰거나 침치료를 받거나 뜸을 떠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죠. 소변이 연세가 많은 분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밤에 잦은 것과 낮에 잦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밤이라는 것은 충전하는 때예요. 충전하는 시간에 침을 흘린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충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이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간드렁간드렁 하는데 기운도 간드렁간드렁해, 진액도 간드렁간드렁해. 그런데 소변이 새 나간다면 진액이 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거예요. 노인의 야간 빈뇨는 반드시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노인뿐만이 아니에요. 병을 오래 앓아서 몸이 약해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도 노인의 소변 잦음과 같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야간 빈뇨라는 건 뭐냐면 잠자면서 이런 뜻이에요. 잠을 자면서 소변이 잦은 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소변 자주 보거나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잠을 자다가 이런 뜻이에요. 잠을 자다가 소변을 잦은 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소변빨이 시원찮고 세지도 않고 야간에 잠자다가 자꾸 소변만에서 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밤에 소변 잦음이 나타나면 이거와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게 소변이고 요게 대변이에요. 뒤로 나가는 게. 예. 이게 여기에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 몸이 있는데 소변을 자주 보면 진액이 새 나가니까 대변도 막히게 돼 있어요. 진액이 고갈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애가 다리를 배란간에 아프다 그러더니 쓸 수가 없게 돼서 왔는데 보니까 소변의 이상 때문에 온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다리가 힘이 없다, 걸을 힘이 없다, 앉고 싶다, 주저앉을 것 같다 이러는 것은 소변과 연관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 혈기가 쇠해도 그럴 수 있고 간신히 허약해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데 소변과 연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또 다리가 시리다. 시리다는 건 뭐예요? 진액이 고갈된 거예요. 새 나가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시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어지럽다. 영양을 다리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뇌수가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어지러운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운이 없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조금만 일해도 너무 들어놓아야 된다. 기운이 없어서. 한번 들어놓으면 일어나기가 싫다. 조금만 움직이거나 조금만 일하면 진땀이 바짝바짝 난다. 이런 거 다 소변이 밤에 잦은 것과 잠자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과 연관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증상이에요. 그래서 밤에 소변 잦음의 한의학적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 각병연수탕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처방이. 이걸 다 구별해서 써야 돼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생긴 모습. 바짝 말랐느냐? 뚱뚱하냐? 두상이 크냐? 작으냐? 눈썹이 진하냐? 이마가 넓으냐?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 처방이. 그래서 각병연수탕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잘 듣는 그러한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신기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살집이 있는 사람, 노인신기탕은 근거리 위주인 사람.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 이제 오자원이라는 게 있고 또 명문화세라고 해서 밑에 화력이 약해져서 밤에 소변이 잦은 게 있고 가감팔미환이라는 것은 신과 명문이 동시에 허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령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밤의 소변 잦음을 치료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진료에 의해서 정확한 처방을 써주면 잘 치료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진액이 새 나가는데 진액이 부족한데 밤에 소변을 잠자면서 자주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위험천만 노인의 야간 빈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야간 빈뇨, 한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증상으로 여기고 있다는데요. 네.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성은 이제 69세 된 여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69세 그러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노쇠 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은 69세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 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은 아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밤에 잠자다가 소변을 5번 이상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성은 낮에도 소변을 자주 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왜 왔냐면 바로 한 달 전서부터 오금에서 종아리가 당기면서 힘이 없어서 이것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측 다리가 시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밤에 자주 보는 것을 치료해주면 다리 시린과 오금 다리 쪽으로 당기는 것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미에다가 오자원이라는 야간 빈뇨를 치료해주는 약을 투여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효과가 여러 가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육미합 오자원, 이 처방을 어떤 이유로 하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는 것이 가장 큰 거고 또 다리 쪽으로 당기고 시리다는 것이 그 다음인데 이번에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뼈가 여성 쳐놓고는 굵고 관골, 광대뼈가 나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나왔다는 것은 뼈가 굵다는 뜻입니다. 뼈가 굵으면 여성들은 대개 뼈가 가늘잖아요. 근데 여성이 뼈가 굵다는 것은 여성인데 남자의 형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육미에다가 오자원이라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들한테 잘 쓸 수 있는 그런 처방인데 이 처방이 바로 밤에 야간에 소변이 심한 것과 다리가 시린 것 또 오금으로 당기는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소변이 잦은 것은 한의사에 의하면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증상으로 우선 치료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오자원에 육미지왕탕을 합방한 것을 생긴 모습과 나타난 증상을 보아서 투여를 한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 다리가 시리다고 했고요. 또 오금에서부터 종아리가 당긴다고 하셨습니다. 네. 한약 투여 후에는 어땠나요? 네. 오금에서 종아리까지 당기고 통증이 있다고 하는 현상도 매우 좋아졌고 다리가 시린 증상도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 오자원과 육미환이라는 것은 진통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약을 써서 이렇게 빨리 효과가 있었던 것은 생긴 모습에 따른 뼈가 굵고 또 야간에 소변이 잦은 것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육미환에 오자원을 넣은 것을 투여한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밤의 소변으로 진액이 새 나가는 것을 치료해주는 아주 명약인데요. 특히 뼈가 굵은 사람들이 진액이 새 나가서 골수가 부족해서 시린 증상 또 골수가 부족해서 땡기는 증상이 있을 때 아주 명약입니다. 이 약을 들고서 밤에 5번 소변을 보던 것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신의 건강이 회복되었고 진액이 충만되니까 다리가 시린 현상 또 오금에서 다리까지 당기는 이런 현상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 다리 증상 말고도 잠을 푹 자지 못한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셨는데요. 네, 예, 이 환자는 대개 이렇게 뼈가 굵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늦게 잠이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잠을 푹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리가 있어도 자꾸 깨는 이러한 체질입니다. 이건 체질적인 요소예요. 대개 뼈가 굵거나 관골이 나온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들을 갖고 있는데 이 환자가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니까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육미합 오자원을 투여 후 눈앞에 날파리가 왔다 갔다 했던 증상도 좋아졌고 화장실을 많이 가던 이런 현상이 밤에 5번 정도였었는데 1번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너무나 고마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어땠습니까? 네, 그 뒤에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같은 약을 계속 투여 후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던 이런 현상도 없어졌고 잠도 푹 자면서 다리가 시리거나 당기는 이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소변을 더 참지 못하고 하는 현상은 노인이나 허약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진액을 크게 소모시켜서 갑자기 큰 병을 오게 하거나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한의서에 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 사례였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눈꺼풀 떨림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노인성 야간 빈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